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김의겸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술자리 의혹 제기 이 부분을 상당히 쟁점화하면서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요즘 어떤 부분을 쟁점화하고 있는지 바로 김진태 강원지사입니다. 레고랜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김진태 지사가 전 최문순 지사 때부터 추진됐던 레고랜드 그 사업, 이 부분을 자신의 정치 어떤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다가 지금 심각한 금융위기 상황을 불러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종민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심각한 국가적 금융위기, 경제위기 상황이 하나의 트리거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김진태 지사가 경제를 잘 모르니까 무지에 소치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 보면 이거는 무지의 소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 고위부도 사건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도 대한민국 컨트롤타워, 경제 컨트롤타워가 이렇게 안이하다. 왜 이런 안이함이 생겼는지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이것도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윤영현 위원, 민주당이 김진태 지사 비판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금융당국 컨트롤타워, 여기서도 적절한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김진태 지사가 이 레고랜드의 이 지급 보증을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강원도 내에 이 레고랜드라고 하는 어찌 보면 큰 이런 사업체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촉발된 이 금융시장의 불안이 채권시장 전체로 번져서 결국은 지금 자금시장 전체가 경색된 이런 국면인데, 예. 죄송합니다. 김진태 지사가 자금을 경색을 풀기 위해서 지난 한 달여 동안 이렇다 할 대응을 잘 못한 상태에서 어제 이제 이 대응이 나온 셈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지사가 지난달에 이 디폴트를 선언을 했었을 때 그 이후에 금융당국이 그러면 그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서 자금시장 전체의 경색 국면으로 이 심화되지 않도록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경제당국에서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금시장 전체가 다 얼어붙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짚어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 같습니다. 예, 지금 강원도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 그래서 강원도와 춘천에서는 제발 레고랜드라고 하는 말을 좀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당분간 동절기에는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레고랜드가 잘못한 건 없지 않느냐. 왜 다른 분들이 레고랜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서 레고랜드를 찾아오지 않게 되면 그것도 강원도와 춘천 지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그러면 김진태 강원지사 예정돼 있던 베트남 출장을 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정작 당사자는 예정돼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출장을 갔어야 하느냐. 그랬더니 김진태 지사가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국민들 앞에서, 기자들이 온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 강원지사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진태 지사가 그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앞에 이 부사 하나가, 그 부사 하나 잘못 붙이는 바람에 그 진의가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더군요. 레고랜드를 개발한 회사에 강원도가 한 2천억 원 정도 보증을 섰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경제
금융수장들이 갑작스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강원지사는 관광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인데 처리해야 할 일도 있고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입국을 한 겁니다. 재정 여건은 되는 상황인 건지 이걸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는지 총리랑 통화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좀 크게 번지고 또 여러 가지 금융 불안이 좀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그 유감의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회생과 디폴트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온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책임감을 느끼시나요? 혹시 보시나요? 좀 미안하죠.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그래도 이 사태를 잘 마무리하고 레고랜드로 인한 빚 이걸 또 이제 어떻게 또 관리할지 그런 것을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할 겁니다. 좀 미안하죠. 박성민 전 비서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좀 미안하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화난 사람들한테 거의 그 화난 들끓는 심정에 기름 붓는 격이죠. 저는 지금 김진태 지사가 저렇게 한가하게 좀 미안하다, 좀 미안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입장 표명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상황 인식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네. 그리고 트러스 영국 총리가 감세 밀어붙이다가 시장에 큰 파장을 주고 44일 만에 물러난 사례를 좀 생각하셔서 개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그런데 강원지사가 물러날 가능성 거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거의 레고랜드발 금융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시점에 좀 미안하죠.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 또는 전임자에 대한 탓을 한다거나 채권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좀 회피하시는 듯한 발언도 덧붙이셨던데 지금 상황 인식이 굉장히 안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하셔야지 자꾸 전임자 탓을 하거나 그러니까 최문순 전 지사 탓을 하거나 언론으로 책임을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책임을 분산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성민 전 비서관 사실상 김진태 지사는 안 미안한 거다, 미안한 마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앞에 좀 미안하죠. 그러니까 지금 좀 미안하죠 앞에 한 3초 정도의 침묵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상황에서 3초나 그 시간이 왜 걸렸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을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을 때 그 답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귀국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상황 인식을 심각하게 하지 않고 계시고 그 국민들 앞에 정말 이렇게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사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희찬 이사장도 아마 이 사안이 워낙 지금 큰 사안이 됐기 때문에 관련 기사들 열심히 보셨고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박성민 전 비서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그럼요. 동의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사고 그 자체보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치인의 능력을 판가름한다고 볼 때 베트남 출장 꼭 가셨어야 됐는가? 하루 줄이고 돌아오셨을 때 공항에서 저 모습으로 저렇게 답변하는 게 비행기 내내 이 옆에 있는 참모들이 준비해준 내용의 전부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당장이라도 레고랜드 현장으로 달려가서 브리핑이라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래도 김진태 지사가 이거 일부러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름의 뜻이 있었구나. 저는 지금 김진태 지사 발언 중에 회생과 디폴트가 좀 오해된 것 같다.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이 갚아야 되는 채무를 모조리 안 갚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시장에 잘못 전달된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이렇게 커졌으면 이걸 조목조목 진정성 있게 설명하기 이전에 본인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금융당국의 혼란과 피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과하는 게 먼저입니다. 다만 김진태 지사의 어떤 잘못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전임 지사인 최문순 지사는 왜 이토록 무리한
막대한 금융 부담을 강원도에 안기는 레고랜드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고요. 또 모라토리엄으로, 그러니까 뭐 회생 절차, 파산 절차로 정치적 재미를 톡톡히 봤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례가 있었죠. 그러한 어떤 정치적 이벤트들이 경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태 한 사람만 비판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 와중에서 정부는 지난 10월 2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한은 총재 등이 비상 거시 금융경제 대책회의 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회사채 구입하는 액수를 8조 원에서 16조 원 이상으로 늘리게 되고, 증권사에서 채권 매입 관련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비해서 한국증권금융에서 이것도 3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나름 적절한 대책을 좀 빨리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의 대처는 적절했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지방자치 전체에 대한 회의감이 또 한 번 야기되어서요.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 경제적인 결정, 금융적인 결정에 대해서 금융위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될지도 모른다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김진태 한 사람만 비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쁜 사례들부터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까지 좀 본질적인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영균 의원, 네. 이번 사안이 김진태 지사의 이른바 뭐 중도개발공사인가요? GJC. 그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다음에 기사들 보면 뭐 냉정하게 따져보면 채권단이 그 말 자체를 마치 부도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뭐 부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채권단의 잘못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약간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일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레고랜드 사태는 그러니까 최문순 지사 때 이제 출발이 네. 됐는데요. 2011년도에 시작이 돼서 2015년도에 당초 계획대로라고 하면 15년도에 이미 개장을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중간에 이제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네. 옛날에 이 그 부속기 시대부터 그렇죠. 해서 중도가 예. 그 선사시대 유적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선사시대 예. 유적부터 해서 많은 그 옛 유적들이 발굴이 되면서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그 과정에서 7년가량 사업이 지연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 자금이 이제 부족해지고요. 그리고 개장이 늦어지면서 수익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와중에 어쨌든 강원도에서 한 200억 원가량의 이 보증을 서게 되는데, 이게 2천억 원 정도로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천억 원에 대한 자금 압박이 점점 심해진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당초 예상보다는 레고랜드가 개장한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뭐 관광이라든가 이런 수익도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계속해서 자금 압박에 몰렸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결국은 이런 채권단에게 회생 절차를 밟겠다라는 이 통보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지자체가 채권을 못 갚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셈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채권단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전체가 자금 경색에 빠지는 이런 형국으로 발전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세계에서 이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약속했던 그런 것마저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안, 그렇죠.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서 결국 2,050억 원의 엄청난 배가 되는 50조 원의 돈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금융당국의 발표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장해찬 이사장 어떻습니까? 이 정도 사안이야말로 이게 국회에서 거의 국정조사에 버금가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야당의 비판 겸허히 좀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진태 지사만 비판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과거의 문제나 또는 앞으로의 제도 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만, 김진태 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치적 책임을 좀 온전히 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미안한 모습, 그리고 더 책임지는 모습.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 도정을 어떻게 하겠다, 이 레고랜드 사태라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죠. 강원도 자체적인 이 도청 내 인력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이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힘들다면 중앙에 있는 금융위에도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은도 마찬가지고요. 도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중앙에 있는 기관들이
외면할 리 없습니다. 그건 뭐 자존심 상하는 일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다시금 이 채권 시장 안정시키기 위해서 김진태 지사가 지금 발벗고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습되고 난 다음에 과거 전임 지사 때 얼마나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채권단의 오해 등등에 대해서 그때 지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제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 고환율 정책으로 저희도 피해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리먼 혼자 잘못해서 그 금융위기가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십수년이 지나서 모두를 그 리먼 사태라고 부릅니다. 이 레고랜드 2,500억 빚 하나 때문에 뭐 대한민국 경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죠. 잘못하면 시간이 지나서 이걸 레고랜드 사태라고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김진태 지사가 만회하기 위한 발로 뛰는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저도 비판적인 시선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보다는 김진태발 금융위기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 아닙니까? 레고랜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강원도민들 입장에서는 맞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레고랜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강원도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시네요. 네. 어쨌든 간에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 규명은 필요한데 지금 장희찬 이사장은 순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당장의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빨리 정리해서 금융시장의 안정감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회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무순 지사 때 과연 계약이 제대로 잘 된 것인지 당시 최무순 지사가 그 계약 내용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를 안 했대요. 그렇게 이걸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불리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 땅을 100년 동안 무상 임대한다. 수익이 뭐 90대 10인가요? 9대 1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아마 레고 10% 정도. 예. 강원도나 뭐 이쪽에서는 거의 수익을 가져오기가 일정 매출액 이하면 아예 수익을 못 가져오게 돼 있고 300억인가 제 기억에 300억인가 400억 이하가 나오면 거의 이제 이 수익을 가져올 수가 없고 800억 이상 정도 아마 나와야 강원도가 일정 정도 수익을 가져오는 구조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동안 외국계 기업에 국가 소유의 이 땅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이 되는 수익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뭐 한간에서는 노예계약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정확한 그 계약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바로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이 금융시장의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지금은 그런 일을 해야 할 때 아니냐. 당연히 정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심각한 경제 위기를 이제 빚어낸 이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뭐 묵과하거나 할 수 없고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국회의 권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김진태 지사 이 경제 위기를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최문순 지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김진태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이 지급보증 이행 거부 선언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고 2,050억을 는 것을 안 하려다가 결국에는 지금 50조가 정부에서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지사의 책임론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최문순 지사 때 이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이 된 것이 맞냐라는 문제 제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당면한 위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좀 바로잡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김진태 지사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저랑 정치적으로 특별한 인연도 없고요. 잘못했으니까요. 혼나야죠. 회초리 맞아야죠. 그런데 정부에서 10월 23일에 제가 아까 언급한 비상거시금융경제대책회의 열어서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그리고 채권 구입하는 자금이 평소에는 8조인데 이걸 2배로 늘려서 16조로 만들고 유동성을 3조 원 이상 확대해서 넣었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발빠르게 냈어요. 그럼 이 조치가 부족하다고 뭐 정부가 하는 거 없다고 민주당이 비판하는데 그럼 뭘 하자는 건지 민주당의 경제 전문가나 경제통 의원들이 아직까지 논평낸 걸 제가 아쉽게도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이 비상거시 금융경제위기대책회의에서 낸 여러 가지 안 중에 한 4개인가 5가지 안을 냈어요. 제가 설명드린 거 포함해서 뭐가 문제고 이건 하면 안 되는 아니고 또는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책무이지 정부가 빠르게 하는 총재,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다 모여서 진화하겠다고 낸 대책마저도 그냥 무조건 싫다, 정부가 하는 거 없다라고 그냥
계속해서 비판만 하고 있는 게 169석 국회 다수당의 역할인가? 과연 거기에 뭐 이용우 의원이나 이런 경제 전문가들 있잖아요. 왜 아직까지 단 한 줄에 대안도 안 내고 있는 것인가? 전 이 질문을 좀 민주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민주당이 이번 사안은 분명하게 쟁점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또 어떠한 대안들을 제시할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가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내고 시행해 나가느냐, 그래서 빨리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세 분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인 통해서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조 담당 기자분들도 개별적으로 취재하지 말아주시고 간사를 통해서 뭐 기자단의 일종의 대표죠. 대표를 통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여전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집 앞에서 밤늦게 기다리고요. 그리고 밤늦게 기다려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사를 받고 왔는지 어디를 갔다 밤늦게 들어오다가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야기를 길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변호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수사를 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어쨌든 피고인 신분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저기 판사님한테도 부담을 주는 거고 그래서 적정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미리 노출되면 좀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있으면은 나는 그냥 나감 없이 벌 받을 거고 그쪽에 이제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것들은 다른 분들이 벌 받으려고 하고 증거를 다 채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흔적 같은 경우는 다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 명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이너서클로 언론에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기 이제 거기 뭐냐면 이제 임원들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도 있었고 별도 따로 있었고 그냥 정무관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조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만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아닙니다. 여기 그 개발공사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실 때 이외에 또 나중에 그 경기도시 그 관광공사 계실 때도 그렇게 경기도 있을 때. 그렇군요. 해당마다 인원들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아니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한 10명 정도? 당마다요? 아니요, 그냥 한 10명 정도. 전체 합쳐서? 핸드폰. 네. 저희 클라우드 다 열어드렸고요. 감사해요. 네, 검사에다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다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원하는 대로 그리고 다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재판 수사를 통하고 재판 통해서 그냥 할 거예요. 예. 저도 재판받고 수사받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다 답변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가짜 변호사를 불렀다. 자기를 도와주러 온 줄 알았는데 가만히 봤더니 내가 무슨 얘기하려 하는지, 그리고 김영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선 자금 관련한 사건 변호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 변호사가 하길래 해촉을 했다. 그래서 가짜 변호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 수사시키고 해가지고 저도 다 알고 싶어요. 예. 경기도 저기 공무원사 와가지고 위에서 왔다고 했는데 이 높은 분이 내려보내고 저 걱정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날 나를 케어해 주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재직하실 당시에 아니 그분이 이제 이렇게 했는 게 행적들이 전부 다 보면 자기들 방어를 위해서 왔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러 갔다는 개념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니 뭐 나중에 한 말씀 드릴게요. 그거는 밝히지 않은 것도 얘기하면 오히려 제가 고소합니다. 대장동 환수조합 이거 삭제는 이재명 대표가 혹시 알았던 건가요? 본인 입으로 환수시켰다. 내가 왜 전부 다 그런 것들은 다 본인이 국정감사에 했던 이야기들은 그건 다 거짓말입니까? 윤영현 의원,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할 이야기 다 하네요. 이제 작심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네.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클라우드까지 다 볼 수 있게 비밀번호 다 알려줬다, 뭐 이런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게 본인의 그 휴대폰 그걸 제출을 했고, 그리고
휴대폰 제출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압수당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의 비밀번호까지 다 제출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클라우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대장동 일당과 같이 나눴던 얘기 플러스 정진상 뭐 아니면 뭐 김용 아니면 뭐 다른 분들 혹시 뭐 어느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안에 본인 스스로 뭐 정무방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이너서클 그룹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혹시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검찰이 확보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실체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은 됩니다. 네, 텔레그램 정무방이 이너서클이고 10명 정도 있고 아마도 저 방에서 대선 자금 관련한 이야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자들은 좀 추론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게 텔레그램 방이어서 누군가가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저 방을 폭파시키면은 복원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보안이 높다라고 네.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포렌식이 좀 어렵다라는 점에서 그런 것인데요. 아무래도 정무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치권에서는 정무자가 들어가면 보통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네. 민감한 현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거나 뭐 그런 좀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방이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안에 있는 다른 멤버들이 만약에 메시지를 삭제를 본인 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삭제를 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거를 또 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 보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저 정무방에서 오간 내용이 밝혀지고 드러날 수 있는지는 좀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저 메신저를 쓰는데요. 텔레그램. 홍규 전 본부장이 말한 클라우드가 이런 것 같아요. 대화 내용 같은 경우는 누군가 마음먹고 삭제하면 내가 언급한 내용도 다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주고받은 사진이나 파일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진이나 파일 같은 걸 보면서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핸드폰의 클라우드나 또는 텔레그램 시스템의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파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 부분을 검찰에 제출했다면 대화 내용은 삭제가 되었어도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검찰 수사 대장동 그리고 대선 자금 뭐 정치자금과 관련한 수사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핵심 인물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1년 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인터뷰와 지금의 인터뷰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죠.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는 중간 광고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의 인터뷰 그리고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나왔던 부동산 대체 15억 원 이상의 주택도 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내용이 나왔죠. 문재인 정부 당시의 규제가 거의 다 없어졌다. 그리고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과 관련해서 친족 상돌의 원칙 이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